명나라의 개국 황제 이름이 뭐였죠? 우리가 말씀해 주시죠. 주원장이었습니다. 주원장의 과거 경력이나 이력에 대해서도 들려주시죠. 주원장이 태어났던 당시는 원나라 시기였습니다. 당시 원나라는 중원을 정복하고 한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통치에 서툴러서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고 원나라 장수들은 여전히 과거의 약탈 방식을 고집했기에 기질적으로도 잔인하고 흉폭했습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졌죠. 주원장은 안위성 봉양 출신인데 어릴 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흉년이 들었거나 그랬을 겁니다. 자연재해를 겪었군요. 주원장이 유년 시절에는 부모와 형이 눈앞에서 굶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매우 고달픈 어린 시절을 보냈고 결국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어느 절로 들어가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 절이 환각사였는데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황제의 황, 깨달을 각입니다. 환각사로 출가했는데 집 인근에 있던 절이었습니다. 당시 이름은 주중팔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주원장이 아니라 주중팔이었습니다. 그 시절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농민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숫자를 붙였습니다. 6, 4, 7, 9 같은 잘은 몰라도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 역시 이런 식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가령 주삼팔처럼 숫자가 들어간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군요. 할아버지의 이름은 주추일이었고 맏형은 주중오였고 중육과 중칠, 본인은 중팔이었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이 됐다고는 해도 여전히 한족을 지배하는 원나라 왕조의 야만적인 통치 방식에 원한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눈앞에서 굶어 죽기까지 했으니 그럴 만도 했죠. 어려서 소를 치는 목동 시절에는 가끔씩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지. 태어날 때는 부모가 있었지만 어른이 되기도 전에 부모를 잃었으니 스스로의 신세가 너무나 가련했던 겁니다.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면서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시 복수나 원한을 갖고 원나라를 뒤엎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주원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한족들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봉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웅 호걸들이 일어나 원나라를 치겠다고 달려들었죠.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습니다. 수치는 목동이었던 주중팔 역시 친구들과 함께 봉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을 봉기군을 조직한 장수의 수하로 들어갔습니다. 근처의 장수를 찾아갔군요. 정식군은 아니었고 농민들이 일으킨 봉기군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보다못해 용기나 능력이 있는 자가 사람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미 스님이 되었던 주중팔도 봉기군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출가에 스님이 됐다고는 하지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였죠. 맞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였죠. 고향의 봉기군으로 들어갔는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스승님도 말씀하셨듯이 그에게는 타고난 통솔력이 있었습니다. 리더십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장수의 수하로 들어갔으니 본인은 일개 졸병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자신도 모르게 장수에게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상사도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 타고난 리더의 기질이 있는데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거겠죠. 어릴 적 소를 몰면서 함께 놀 때는 친구들을 수하 대장군으로 봉했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자신이 알고 있는 고관의 명칭을 동원해 너는 제2장군을 하거라 이런 식으로요. 그야말로 그릇이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가까운 봉기군의 수장 밑으로 들어갔는데 곽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곽장의 수하로 들어간 후 아무런 관직도 없었지만 타고난 지도자로서의 풍채가 있었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곽장의 농민군에 먼저 합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군의 중대장 정도로 수하에 100명이 넘는 부하가 있었죠.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중팔은 군관들 사이에서 그에게 거침없었습니다. 가서 술 좀 따라오게. 내 말을 목욕시키게나. 내 신발 좀 닦아보게나. 그 모습을 본 다른 병사들이 죽고 싶은 게 아니야. 저분이 누구신지 알아? 감히 중대장님께 명령을 내리다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내 말을 안 들으면 흠씬 얻어맞을 줄 알아. 주중팔은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농담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같은 고향 사람이어서 그렇다는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투였죠. 그 중대장도 참 재밌습니다. 자신의 관직이 한참 높은데도 순순히 주중팔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 무렵 주원장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주원장은 원래 본인 이름이 아니라 곽자응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름에 숫자가 있었죠. 주중팔. 곽자응은 왠지 모르게 친근하고 믿음이 가는 주중팔에게 주원장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주원장이 정말 지략에 뛰어나고 용맹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곽자응은 주원장에게 새로운 직위를 내리고 부하와 말도 좋습니다. 주원장은 점점 세력을 불려나갔습니다. 처음 몇 사람에서 시작해 점점 소규모 군대가 되었습니다. 주원장의 지혜와 군사적 재능을 알아본 사람들이 기꺼이 그와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원장이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 나섰죠. 그가 자란 마을과 주변 마을 친구들 중에 20명 남짓의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 합류했는데 이들은 나중에 주원장과 천하를 평정하고 명나라의 훌륭한 대신들이 되었습니다. 재밌게도 모두 그 마을 출신의 몇 안 되는 인물들이었죠. 전국에 1억 명 넘는 인구 가운데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기가 참 어려운데 인재들이 모두 그 마을 일대 출신이라니 말이죠. 누군가 하늘의 별들을 몽땅 그 마을 주변에 뿌려놨나 봅니다. 참 재밌는 일이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난 주원장은 훗날 명나라를 세웁니다. 그는 정해진 운명을 개척한 것일까요? 아니면 황제가 되는 것이 원래의 운명이었을까요? 그 후로도 주원장은 많은 전쟁과 전투를 거치며 지혜로운 전략으로 다른 강한 봉기군들을 물리쳤습니다. 사방이 다 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최대의 적은 바로 원나라의 정부군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원나라가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원나라 군대는 몽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죠. 칭기즈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칭기즈칸이란 하늘이 내린 군주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을 이끌고 유럽과 러시아를 정복할 정도로 전쟁에 능하고 대단했죠. 지금의 미얀마까지 진출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방의 기후에 적응을 못해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미얀마까지 정복했습니다. 칭기즈칸은 늘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군사적인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둘째, 몽골 민족은 귀마 민족입니다. 말에서 생활하는 민족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빠 엄마를 따라 말등에 탄 채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는 술에 취해도 말등에 올라탑니다. 위에서 몸이 흔들흔들해도 절대 떨어지진 않습니다. 평지에 있는 것처럼 말등을 편안하게 여깁니다. 몽골 사람들은 무기를 다루는 데에도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젓가락으로 집는 게 아니라 칼로 썰어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고기를 썰어 먹곤 했습니다. 그러니 무기를 다루는 속도도 빠르고 살생에 대한 본능도 강한 편이었죠. 군사적 천재나 지혜가 뛰어난 인물들이 어딜 가든 무서운 기세로 백전백승을 거뒀습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당시 중국은 원나라 시기였는데 지배 기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시기는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한 지 80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주원장과 같은 각지의 농민군과 영웅들이 점차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원장이 유일한 반란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반란군은 많았습니다. 주원장은 자신의 반란군 세력이 10만 명쯤 되자 일단 원나라 정부군을 상대했고 다음으로는 지방의 반란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당시 두 개의 강력한 반란군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진우량의 군이었습니다. 진우량은 남쪽에 위치한 4대 유력자 중 하나였으며 군사력이 제일 강해 주원장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선 그가 천하통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누구였죠? 장사성이었습니다. 장사성은 원나라 말기 농민 봉기의 지도자로 장수성에서 저장성 일대까지 세력을 떨치며 원나라에 대항하는 전방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최대의 반란군이었던 진우량은 5-60만 명에 가까운 세력이었습니다. 정말 큰 세력이었죠. 한 나라의 병력에 맞먹는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장사성의 군은 수만 명 규모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래도 주원장의 군보다는 컸을 겁니다. 세력이 컸던 두 군대도 주원장처럼 반란을 일으켰고 전쟁에도 능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다 생활고에 시달려 사활을 건 농민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인지 전투력이 무척 강했습니다. 주원장은 지혜가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2-3만 명의 군으로 50만 명이 넘는 진우량의 군대와 맞섰습니다. 언뜻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죠. 계란으로 발 튀긴 격이었지만 결국에는 주원장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확실히 신기한 일이고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주원장의 군은 봉기군 중에서도 힘이 약한 작은 군대에 불과했으니까요. 반면 장사성이나 진호량은 대규모 군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서로가 연합해 원나라 정부군을 쳤습니다. 그 후에는 농민 봉기군 몇몇 부대가 서로 우열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원장의 책사들은 모여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최대의 적은 원나라 정부군이 아니라 장사성과 진우량이었습니다. 사실 진우량의 세력이 훨씬 강했고 장사성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사들은 주원장에게 장사성을 먼저 치자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니 승산이 있다는 이유였죠. 우리 군도 약하지만 장사성의 군이라면 해볼 만하고 싸워볼 만하지만 진우량의 군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변 대신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원장은 입을 꾹 다물고 책사들의 설전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주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원수님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장사성을 치는 것이 좋을까요? 이윽고 주원장은 침착하고 힘 있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먼저 진우량을 치겠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말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과 생사를 건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지금 진우량을 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겠습니까? 주원장은 차근차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사성이라는 인물은 그릇이 작다는 특징이 있다. 그릇이 작고 도량이 좁은 인물이지. 그런데 진우량은 어떠한가? 오만함이 특징이다. 스스로 능력이 있고 수하에 사람도 많은 데다 많은 전쟁에서 이겼고 세력도 가장 강하다. 하지만 그는 오만하고 아나무인이다. 만약 장사성을 먼저 친다면 반드시 진우량이 도우러 달려올 것이다. 두 세력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처럼 작고 힘없는 군은 일격에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진우량을 먼저 치자는 것이다. 그러면 장사성은 돕지 않을 것이다. 그릇이 작기 때문에 한쪽에서 싸움을 지켜만 보다가 둘 다 나자빠지고 나서야 움직일 것이다. 주원장은 이처럼 군사적 사고나 전략이 뛰어났습니다. 천재적인 군사적 지혜로 마지막 봉기군과의 항전에서도 하늘이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승리를 이루어갔습니다. 나중에 진우량과 막판 승부를 벌인 일도 역사에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주원장과 진우량 사이에 벌어졌던 대결은 모두 주원장의 전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주원장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죽음도 아랑곳 않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수많은 장수들과 함께 피를 흘리고 총기와 지혜를 발휘해 전쟁에서 승리한 뒤 마침내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나라입니다. 1368년 주원장은 중국을 통일하고 명나라를 세웁니다. 주원장은 명나라를 세운 뒤
국가의 행정 체계를 바꿔나갔습니다. 사실 그는 빈곤한 최하층 농민 출신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일찍 출가를 한 데다 전쟁에 나가 싸우느라 조정의 관리들에 대해서는 사실 큰 적개심이 없었습니다. 농민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황제나 황제 곁의 신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농민을 다스리는 하층 관리들의 악행은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지방 관리들에게는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원장은 황제가 되자마자 지방의 하층 관리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엄중하게 다스렸습니다. 농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관리들의 부패 행위가 줄고 각 지방의 관리들이 황제의 뜻을 잘 받들어 있는 사실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길 바랐습니다. 황실에서 아무리 바른 뜻을 펴도 지방으로 가면 변질되기 일쑤였으니까요. 원래는 은자백량을 거둬야 되는데 농민들한테는 1000량을 받고 조정에는 100량을 바쳤습니다. 나머지는 중간에서 관리들이 착복했죠. 주원장은 그런 폐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많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한편으로 오늘날 명나라식 가구는 단순하고 절약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를 최대한으로 줄여 간결하고 깔끔한 형식을 추구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문화재 애호가들은 명나라 때 제작된 가구를 보물처럼 대합니다. 이에 비해 당나라 왕실의 궁정용품은 온통 옥이나 황금 아니면 보석이었습니다. 실용적인 도구마저 황금이나 옥석이었습니다. 개혁은 이미 송나라 때부터 시작됐지만 명나라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나무나 기와로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은 황금이나 백옥 같은 귀중한 재료를 쓰지 않았습니다. 주원장은 백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의 관저나 황궁도 소박하게 꾸몄습니다. 옛날 당나라 이전 궁정 후원에는 꽃들을 심었다고 하죠. 황궁의 뒤뜰에 심어진 꽃은 고상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황제가 아니라 조금 부유한 문인집이라면 꽃들만 쳐다봐도 씨 100개가 절로 나오고 달을 쳐다보면 씨 10,000개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텃밭을 보면서 무슨 씨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명나라 황궁은 꽃밭을 전부 텃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공작이나 예쁜 새들도 닭이나 오리로 바꿔버렸죠. 명나라 초기 주원장의 황궁은 대규모 농장주의 집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황궁에 있는 누각의 지하실은 돼지를 길렀습니다. 주원장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간소한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과거 황제의 식사는 늘 8첩 반상, 16첩 반상, 32첩 반상, 요리가 담긴 접시가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원장은 짠지 몇 접시나 채소 무침이면 충분했습니다. 식초, 간장, 소금으로 간을 했죠. 간도 심심하니 건강식이었을 겁니다.
마황후는 직접 주방장에게 무치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황실의 주방장은 황후가 직접 나서니 본인이 할 일이 없어 실직했다고 일상이었죠. 황제의 식사는 아주 소박했습니다. 마황후는 이 음식은 어떻게 쪄야 하고 빚어야 하는지, 이 두부는 어떻게 요리하는지 직접 알려줬습니다. 사치라고 해봤자 만두나 돼지고기였습니다. 명절 때나 먹는 요리였죠. 굉장히 검소했습니다. 국가 행정체계도 개편했습니다. 옛날 황제들은 권력을 거머쥐고 정신적 수장의 역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황제 아래 8개에서 10개의 정부 부처를 세웠습니다. 중국으로 치면 국무원이고 타이완으로 치면 행정원이죠. 미국은 뭐죠? 국회인가요? 내각이군요. 황제를 대신해 행정 업무를 도맡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은 황제가 되고 나서 내각을 모두 철수하고 직접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늘 피로에 시달렸죠. 황제의 업무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어 거의 2배인 15시간 이상에 달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끈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5분씩만 논의를 해도 매일 1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세세하게 관여했죠. 적어도 황제라는 본업에는 가장 충실한 군주였습니다. 당시 중국의 전통적인 행정관리 체계였던 승상제도를 폐지하고 황제가 직접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관여했습니다. 관여하는 부분이 많아지니 본인은 늘 필요했죠. 그는 중국 역사상 백성들의 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한 황제였습니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어릴 적부터 가난과 역경을 홀로 딛고 일어나 명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 후 명나라는 16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원장은 재위 기간 검소한 생활을 하고 성실히 국사를 돌보며 백성을 위해 전심전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이은 황제들이 향락을 탐닉하고 그릇된 행동에 빠지면서 명나라의 국운은 점점 기울어갔습니다.我们的身体像是一座巨大的山. 우리 몸은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이座巨大的山.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一个很微小的我来到山下，观看这座
巨大的山。 아주 작은 내가 산 아래로 내려와 이 거대한 산을 살펴봅니다.无数个很小很小的我，在一起诵念一段神圣的咒语。 아주 작은 수많은 내가 함께 신성한 다란이를 염송합니다.这无数个很小很小的我和我一同诵念。 아주 작은 수많은 나는 나와 함께 염송합니다. "好像这个微小的我能看到，在一个像山一样伟大磅礴的状态下，有无数个我和我一起诵念。 이 작은 나는 수많은 내가 모여 산처럼 위대하고 거대한 상태에서 나와 함께 염송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这无数个我都是我的本相，和我本身一模一样。 이 수많은 나는 모두 나의 본 모습입니다. 나 자신과 똑같습니다. "它们是我身体的每一个细胞变成的，像数不清的星星那样，都是我。 그들은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변한 것으로 마치 별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나입니다. 又像一个非常庞大的圆形剧院，每一个座位上都是一个我。 또한 아주 거대한 원형극장의 좌석마다 내가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成千上万个我和我在一起诵念这段神圣的咒语。 수천 수만의 나는 나와 함께 신성한 다란이를 염송합니다.
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对梭哈，天堂红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对梭哈，天堂红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人在沙漠，嘎对梭哈。好，双手合十，真诚的感恩药师佛的加持呵护。 자, 두 손을 합장하고 약사불의 가피와 보호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搓搓手，轻轻地搓搓脸， 손을 비비고 가볍게 얼굴을 문지릅니다.做3次深呼吸， 심호흡을 3번 합니다.
感恩大慈大悲的药师佛。 대자 대비하신 약사 부처님 감사합니다.